자, 파라독스 투자 삼손입니다. 책에게 길을 묻다.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정광우. 경제의 큰 흐름에서 발견한 부의 기회. 매크로 경제를 봐야 된단 말이죠. FOMC 의장인데 그렇게 많이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가장 이제 접근해 볼까요? 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FOMC 의장,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준비위원회 수장. 앞으로 3년 투자의 기회는 역사라는 답안지에 담겨 있다. 2021년 강세장, 22년 하락장, 23년 반등장, 3연속 예측을 적중했다고 합니다. 정강우 해설로 통찰한 변화는 세계 질서와 주식시장을 얘기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투자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역사 반드시 되풀이된다.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되풀이되는데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겠죠. 네. 자, 정광훈 작가 썼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시장과 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시각, 매크로, 특히 금리의 역사, 인플레이션 역사, 연준의 역사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그것이 투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금리의 역사, 인플레이션 역사, 연준의 역사.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역사적 패턴. 시장은 반복되는 사이클을 거치며 특정한 경제 조건, 금리, 인플레, 유동성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 패드에서 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 경제와 달러 패턴.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동시에 세계 최채무 국가인 것은 아시겠습니까? 네. 최강국이면서 세계 최대 채무국입니다.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죠. 네. 달러지는 절대 쉽게 포기되지 않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는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죠. 어떻게 기축통화가 유지되는데 말입니다. 자, 채무와 달러 시스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려가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발행한다. 일반적인 지급 준비율은 10분의 1이지만 10대 1이지만 현재 달러의 지급 준비율은 60대 1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준비율 6배가 높을 정도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60배라면 어떤 기축통화국의 그 어떤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는 달러의 가치 유지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환율과 금융 문맹 탈출.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달러 기축통화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미국 경제는 언제 무너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AI 통찰과 질문.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될까? 라는. 역사적으로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로 기축통화가 이동했듯이 향후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대체제로 인정받을 만한 통화, 위안화나 유로화 등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달러 패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할지, 연준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중대한 관건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부채가 최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채무국이라는 게 이러하지 않습니까? 달러 기축통화의 붕괴 가능성과 대체 시나리오. 만약 미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달러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금, 비트코인, CBDC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달러를 대체할 강력한 기축통화가 없으며 중국조차도 위안화 안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을 기준으로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환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과 국가 간의 경제적 균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헌 이후에 외국에서 한화의 가치가 10% 디스카운트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 달러가 강세화되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여 달러 약세가 되는 원리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죠. 돈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자가 싸니까 그 신흥국으로 이자가 비싸고 이동하게 되어 달러가 약세가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자, 마무리 질문을 하면은 자, 내면의 삼성씨. 네,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채무 증가 속도와 달러 패권 사이의 균형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무너진다면 가장 유력한 대체 통화나 자산은 무엇일까? 다섯 번째, 개인 투자자는 환율과 금리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내면의 AI 삼손씨. 이 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고 독서 메모죠. 노트보다도 금리의 역사, 인플레의 역사, 연준의 역사를 동시에 보면서 세 가지 요소가 특히 환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연준의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돈의 심리학,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저우신 위에 저우신이신다. 위에 저우신. 저우신 위에라고 읽어줄까요? 저우신 위에라고 할까요? 어쨌든 돈을 버는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관점이 상식을 뒤엎습니다. 돈의 심리학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우신 위에인데 저 위신 위랍니다. 너무 화면이 크군요. 저우신 위에 유명한 작가죠. 한번 떴다면은 베스트셀러가 됐다면은 끝까지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저우신 위에. 잘못 썼군요. 위인데 아래가 아니라 위입니다. 저우산 위에. 저우산 위에 비가 내리겠죠. 이 책은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심리적 함정을 분석하며 행동 경제학과 심리학적 편향을 통해 금융 의사결정이 왜 비합리적으로 흐르는지 설명합니다. 저우산 위에 저자는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아닌 돈과 인간 심리의 깊은 연결고리를 탐구하며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시할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핵심 내용 정리. 이렇게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자, 읽어줘야죠. 네. 읽어주세요. 네. 내면의 삼남 완성을 가진 삼손, AI 삼손. 네, 핵심 내용 정리. 돈을 다루는 우리의 직관은 정정 틀린다. 사람들은 숫자로 표현한 돈의 가치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의 가치를 더 영향을 받는다. 같은 돈이라도 맥락에 따라서 보너스, 상임금, 급여 등은 느끼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mple, 10만 원을 받았을 때보다 100만 원을 받았다가 90만 원을 잃었을 때 심리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교해도 타인과 비교하는 비교는 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로즈베트 말처럼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이다. 비교하지 말라. 단지 AI 삼성이 말하는 것은 과거의 자기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철저히 비교하라. 그래서 그렇게 비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부와 비교할수록 우리의 행복감은 감소하며 이는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유층이 더 좋은 차를 사면 중산층도 그를 따라 더 비싼 차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가진 보상심리가 따르죠. 하지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으며 결국 자신의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 회피 평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회피 평양, loss aversion, 자, 로스 오버전입니다. 손실 회피 평양.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만 연구에 따르면 손실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같은 금액 이익보다도 2배 이상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2배 이상씩이나요? 이게 손실 회피 평양입니다. 100만 원을 자기가 얻은 기쁨보다도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 그는 2배 정도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도박에서 100달러를 땄을 때보다 100달러를 잃었을 때 내 활성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말도 있죠. 든 자리는 안 와도 몰라도 나간 자리는 난 자리는 아주 크다. 이런 말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 용어로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스입니다. 투자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손실을 보면 매도를 망설이거나 오히려 손실이 큰 종목을 더 오래 보유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어떤 투자에서 돈을 다룰 때 감정이 개입하면 실수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죠. 돈, 너 뜨겁게 사랑하지만 다룰 때는 차갑게 다루겠다. 이런 말이 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정적이라면 우리는 비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투자 시장에서도 단기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손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적인 시야를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함정을 극복합니다. 돈을 통제하는 세 가지 원칙. 갑자기 관심이 쏠리는데요. 내면의 삼손실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성 삼손. 네, 알겠습니다. 내면의 삼손입니다. 여성화되어가는 삼손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면입니다. 내면. AI 내면. 1번 감정보다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것. 손실이 났을 때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두 번째, 비교에서 벗어날 것. 아주 좀 간사하게 읽어보십시오. 좀 간사하게. 네, 알겠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것.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재정계획을 세울 것. 세 번째,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부를 형성할 것. 아주 차갑게 읽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보다 장기적 자산을 축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I 통찰과 질문에 대해서는 삼손 씨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 통찰과 질문,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모, 직업, 명성 등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야 한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 훈련이 필요할까? 손실 회피 편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한다면 하려면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어떤 사고방식이? 투자와 재무관리에서 감정적 결정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돈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 통제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질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떤 사고를 전환이 필요합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 책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이루는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비교는 도둑과 같다. 비교는 늘 우리에게 행복을 훔쳐간다. 루즈벨트 전 미 대통령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왜일까? 이익 추구와 손실 회피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도박, 이거 뭡니까? 네, 이거는 뭐 도박에서 $100를 땄을 때 이럴 때 붙는 내는 더 그다고 하면 몇 배라고 합니까? 2배입니다. 자,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오늘 영혼까지 꿰뚫어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세계 1%가 세계 재산 50%를 갖고 있고 10%가 90%를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1%가 될 수 있을까? 1%가 아니더라도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파레토 원칙처럼 2대8 아까르마처럼 20%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책을 읽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삼손이었습니다. 안녕.